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오늘만 제가 송지연 앵커 대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여섯 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든든한 여섯 분과 하니까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전면해 보이시네요. 네네. 예. 그러신가요? 네네. 자, 여섯 분과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얘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까요? 네. 지금 예산정보 47만 건 유출 논란이다. 불법성이냐, 공익성이냐, 난타전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요.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조목조목 해명을 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고, 심재철 의원의 한방이냐, 아니면 헛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심재철 의원의 이 자료 유출, 자료 공개가 과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한방이냐, 아니면은 뭔가 자승자박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여섯 분이 좀 의견을 써주신 동안 제가 판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 불법성 대 공익성, 여야 난타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 폭로 관련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사우나비 공방. 그 가운데서 어제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잖아요. 특수활동비 공방.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냐. 백스페이스 2번 공방. 이런데 각각의 항목 보겠습니다. 사우나비 공방 보니까 청와대는요. 한파에, 지난번 평창올림픽이었죠. 한파에 경찰관 등 고생하니까 사우나비 사용한 거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 사용 못하는데 명백히 사용했으니까 청와대가 위반을 자백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회 부의장실의 특수활동비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부의장 시절 받은 6억 원에 대해 해명하라. 이 6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억 원에 대해서 해명하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단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공개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억 원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개인이 지급한 돈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 했더니 그 이후에 아차차 말 실수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재정정보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백스페이스 2번 공방. 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2번 누르니까 받을 수 있어졌다. 이게 심재철 의원의 애초 주장인데 기획재정부는요. 클릭 2번으로 접근 못한다.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내일 대정부 질의,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애초 이 대정부 질문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긴급 교체했습니다. 선수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스템 접속을 시연해 보이겠다. 지금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기재부가 고발한 상태예요. 37개 기관의 예산 정보 약 48만 건 불법 다운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재철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일정 합의 없다. 기재위원들은요, 자유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다. 무슨 소리냐. 여당의 국감 거부 꼼수 중단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동안 여섯 분이 자신들의 의견을 쭉 써주셨는데 먼저 준비된 화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37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에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하였다는 점으로서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이었습니다. 6만 6천원. 모나코 국왕이 왔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그 혹독한 추위에 고생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군인들을 유려하기 위해서 그 리조트에 있는 그 목욕시설을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합니까? 들으신 것처럼 일단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쟁점마다 6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이 정보의 취득 과정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거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자료를 확보한 건 불법이다. 심재철 의원은 무슨 소리냐. 예산 같은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6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유출경위 관련한 해명에 대해서 네. 백스페이스를 2번 늘려서 본인이 뭐 원하지 않았든 원했든 간에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문제는 한 번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백스페이스 2번이라고 하는 그 적절하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얻은 자료가 네. 사실은 한 번만 다운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뭐 백스페이스 한 번이 혹은 2번이 뭐 원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업무 추진비 사우나비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너무 고생하는 경찰분들 그 추위에서 영하 20도 정도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 그 사우나비로 쓰라고 5,500원씩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네. 예산 지침에서 사우나비 못 쓰게 됐는데 왜 그걸 썼냐. 이거는 오히려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문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우나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지. 네. 그런 국군 장병들에게 혹은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정도의 대접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네. 또 이제 여당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네네. 실제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예산은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 권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산 사용과 관련돼서 이 자료가 기밀이다, 기밀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심재철 의원이 그 37개 기관에 47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받으면서 네. 사실 본인이 그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까지 전부 받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쟁점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이 내려받은 확보한 자료가요. 비단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무려 37개 기관에 47만 건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그런 기관들이 많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연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첨예하게 다른지 차명진 의원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뭐라고 보셨어요? 일단 그림 설명 네, 좀 그럴까요? 하면요. 네네. 예. 이거는 지금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호텔식 요리에서 팔이 나온 거하고 철가방 요리에서 팔이 나온 거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가방에서 팔이 나오면 에이 기분 나빠 잘못 시켰어 이렇게 하죠. 네. 근데 호텔식 요리에서 팔이 나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현재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 사이에 청와대는 이제 이 정보가 불법 취득됐다. 그리고 불법으로 공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심재철 의원은 무슨 소리냐? 업무 추진비 왜 공개 못하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슨 뭐
일부러 해킹해서 들어갔냐? 백스페이스 2번 누르니까 된 거다. 네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네. 조금 아까 뭐 노영희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국민들이 볼 땐 네. 이 청와대 이 저 소위 말하는 업무 추진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설득력이 있는 거지만 네. 분명하게 이 업무 기획재정부 업무 지침에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이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유흥업종은 아시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그다음에 위생업종은 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그다음에 레저업종은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노래방. 네. 뭐 그다음에 사행업종, 카지노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어떻게 간에 그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청와대로서는 네. 어떤 식으로든 이 청와대가 그런 것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정하게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일정하게 불리한 사안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갖고 논쟁을 하면 할수록 네. 청와대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소운상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지율까지 영향 줄 것이다. 네네. 청와대 업무 추진비 관련 이 포인트는 저희가 잠시 뒤 다시 한번 따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양문석 이사장님은 예. 여야 쟁점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그 여러 가지의 결이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차명진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서 하면 그럴까요? 네. 자, 백스페이스 2번을 두드렸더니 47만 건의 정보가 두루룩 떨어지더라.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 주우면 내가 쓰면 됩니까? 신고하는 거죠.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백스페이스 2번 두드려서 그 37개 기간에 47만 개의 컨텐츠가 두루룩 쏟아지고 기밀이 쏟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백스페이스 2번을 치니까 네. 이렇게 국가 기밀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더라. 네. 그래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에서 네. 명확하게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네. 조기에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 백스페이스 2번을 치니까 37개 기간에 47만 개 정보가 쏟아지고 그중에 필요한 것들을 그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 올바른 태도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근데 그냥 내가 썼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네. 지갑을 주웠으면 파출소에 갖다 주는 게 맞는 건가? 네. 어린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지갑을 주면 갖다 줍니다. 네. 경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 논란을 그 스스로 네.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 네. 기존의 그 녹취록 폭로나 그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유출 경로하고 이 유출 경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백스페이스 2번을 쳤는데 37개 기간을 찾아다니면서 다 이 기밀을 빼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7만 건을 이 부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비판했던 수많은 녹취록 폭로인데 그 녹취록 폭로의 내용이 중요하지 네. 유출 경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사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네. 그 아주 의도적인 네. 그 사실상의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말 그대로 불법 취득의 불법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남 부장께 여쭤볼게요. 이제 야당에서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취득한 경로의 불법성 여부는 이미 이제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니까, 네. 거기서 따져볼 사안이고, 이 내용의 어떤 이 적합성, 적법성, 그리고 네. 이 진위,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또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에 보면은 주요 국가기관에서 어떤 내부 고발자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부 고발이 결국에는 그 내부의 정보를 누설했다고 하는 거를 일종의 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공익을 위한 거면, 공익성이 굉장히 크면은 그런 거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종의 저울을 갖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바로 유출의 불법성하고
그런 거를 꼭 알려야 될 만한 국민의 알 권리, 뭐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저는 이제 경계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교는 상당히 그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네네. 엄밀하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여당과 야당이 다 내로남불이 아닌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현재 한국당이 과거 여당일 때 네. 현재 야당이 이런 일을 했다면 똑같이 지금 여당이 공약하듯이 왜 불법으로 유출한 거를 하느냐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또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료가 입수가 됐다면 네.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성은 현재 백스페이스 2번이라 그럽니다만 정부에서는 5단계를 거쳐서 아이디는 그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겁니다만 5단계를 거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비인가 영역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기획재정부의 주장. 네. 이것이 뭐 나름대로 이제 검찰 판단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뭔가 편법적인 거라든가 부적절한 게 있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리라든가 뭐 불법이 확연하게 드러난 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편법적인 의혹이라든가 부적절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저는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어떻든 정부에서 서로 간에 뭐 서로 적반하장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시스템도 네. 누설되지 않게 잘 고치고 또 야당도 야당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쪽이 접점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내일 예정된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제일 마지막 발언자로 지금 나와요, 질문자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심재철 의원이 질문자가 아니었는데 선수 교체했어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내일 대정부 질문장 본회의장에서 이걸 시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정부 질의 때 그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는 뭐 네.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네.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보를 하시면 네. 앞단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가서 배치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재철 의원께서 내일 하실 것은 이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이 다시 될 것이다. 새롭게 이런 드러날 생각을. 건 없을 예, 것이다. 예. 네. 뭐 물론 새롭게 드러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 약간 초점을 바꿔서 다른 권력기관에 좀 더 심각한 어떤 사용처 내지는 네. 사용된 어떤 그 건, 네. 사건 뭐 이런 거를 만약에 드러낼 수 있다면 네. 새롭게 조금 그게 양상이 바뀌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짚어보는 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께서 팩트를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뭘까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백스페이스 2번을 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제가 그 기재위에서 좀 활동하셨죠? 예, 저는 20년 보조하시면서. 넘게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보화 담당관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네. 예, 다른 기관에. 그랬더니 그런 오류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그것을 중간 점검에 꼭 넣어서 자기들은 점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한 의원실의 인력을 가지고 그러면 국가라는 그 거대한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저 학부는 전산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네. 예. 근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말씀은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제 이면에는. 오류에 의해서 자료를 취득한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뭐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네. 뭐 검찰 수사가 됐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밖에서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 거는 네. 너무 애들 싸움으로 흐르는 그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윤수화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의정 활동을 여론몰이로 너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 조금 여당에서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너무 감정이 앞서 있는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국민이 관심 갖고 국민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이슈 네.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이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는 좀 약간 과대 포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폭로하는 것을 좀 멈추셔야 되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를 네. 만약에 있다면은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기재부나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이 과거의 관례를 보면 자료 이렇게 입수하면 이거 어느 의원실이나 어느 기자도 이거 내주지 않을 거다 이런 한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자료를 입수해서 문제를 특히나 그것이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훨씬 중요하게 우리가 네. 이 사회가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대범하게 좀 네. 권력을 가지고 뭐 그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범하게 네. 좀 받아들이고 이거는 빨리 마무리하고 네. 법적인 문제는 그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게 하고 네. 우리 지금 뭐 부동산이니 뭐 민생 관련 이슈라든가 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는 남북 문제라든가 얼마나 중요한 네. 게 많습니까? 정리해볼까요? 네네. 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처음에 출발부터 좀 억울하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21일 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거기서부터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세정 의원이라고 바른미래당에 그분이 서울대 총장에 출마하시겠다고 네. 의원직을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요즘 국회의원들이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국회의원들 요즘 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뭐 차명진 의원님 그 국회 계셔 보셨지만 네. 그 다음에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백스페이스 2번 눌렀다고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네. 사실 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심의원이 네. 한방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한번 국민의 세금이 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과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과잉 부분은 어쨌든 뭐 검찰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테니까 네. 밝혀질 것이고 어쨌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네. 앞으로 이 그 각 부처의 업무 추진비를 네.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개방하고 보여줄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직권으로 1분씩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6분의 얘기 중에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1분씩만 이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앞서 얘기했지만요. 지금 청와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청와대가 즉각 지금 반박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좀 봐야 될까? 청와대 업무 추진비 폭로 관련 청와대의 반박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발언 좀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의견을 적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그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그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그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그 감사원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 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 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추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합니다.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분들 안 쓰신 분도 있으니까 일단 차명진 의원님부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네. 적으신 분부터 제가 50초 정도만 드릴게요. 자, 발언해 주시죠. 네네. 우리 축구 경기할 때 그 소위 말하면 판정 예매할 때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이래요. 네네. 예, 청와대가 공을 멀리 찬다고 골키퍼가 멀리 찬다고 찼는데 그게 그냥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심재철로한테 맞아가지고 이게 골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골인이 된 겁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네. 청와대는 여러 가지 심재철 의원의 불법성 문제점을 잡지만 네. 그러면 그럴수록 청와대는 스스로 자꾸 이렇게 네. 그 모래 늪에 빠지는 격이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돈을 깨끗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피할 길이 없다. 자료 취득 불법성보다는 그리고 아직 불법성 여부는 확실하게 된 건 아닙니다. 결론난 건 아닙니다. 검찰에 지금 고발된 상태고요.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50초 정도 드릴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 저게 이제 자살골이냐 네. 아니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썼습니다. 47만 개나 유출 정보를 정보중에. 유출을 했는데 겨우 그 폭로한 내용이 경찰의 사우나비냐, 네. 그 예산 집행지침 240개 중에 사우나비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들 네. 사실상 그 평창에서 그 추운 겨울에 경찰의 사우나비에 그 결제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이고 네. 할 일을 한 폭로냐 네. 참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그 자살골이라고 평가하는 차명진 전 의원의 만화도 재밌기는 하나 그 어이없는 쓴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자살골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앞서 판넬에 써주신 것처럼 헛방이다. 헛방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죠. 이게 오히려 네. 자충수가 자충수다? 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과 걱정을 아. 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꼭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충수랍니다. 자책골이랍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김광덕 부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죠. 이름이 이정도 총무비서관인데 그렇죠. 네. 그 굉장히 꼿꼿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명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뭐 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심야와 주말에 그러니까 11시 이후와 주말 같은 데는 카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돼 있는데 운용 지침에 보면 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네. 돼 있는데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근무하니까 청와대는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24시간 뭐 365일 근무하는 곳이 뭐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네. 아니, 공무원들 뭐 어디가 24시간 근무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대로 그 증빙서를 제대로 됐는지를 국회에서 철저하게 국정감사가 원래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철저하게 영수증 같은 거를 검증하는 네. 그게 돼야 이제 해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을 뭐 늑대 소년이라든가 뭐 양치기 소년, 특히 늑대 소년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거는 공무원 출신으로서의 1급 비서관이 네. 국회 의정활동 감사의 역할을 하는 감사 기능을 해야 되는 그 국회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비난에 앞장서는 거는 네. 본인이 해명만 했으면 참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의 청와대와의 지금 심재철 의원의 공방을요. 우선 이제 청와대가 너무 즉각 반응하는 것도 싹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차명진 의원님이 왜 그 심재철 의원에게 맞고 공이 다시 자기 골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 근거를 조금 묻고 싶은데 만약에 그 근거가 사우나비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매우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이나 군인이 그 당시 너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일봉 형식으로 돈을 주면서 당신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걸 가지고서 잘 알아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알아서 사우나를 가서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목욕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둘 다 고생하는 군인들,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그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를 아껴서 나눠준 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 추진비에 이렇게 사우나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가 이거 썼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우나비를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예전에는 사우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뭐 정말로 뭐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어감상? 네. 네, 퇴폐적인 그런 부분에 쓰였기 때문에 사실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네.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건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다만 네. 신재철 의원이 추가 폭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 최경, 네. 착한 저한테 그렇으니까 네.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공무원들이 쓸 때 네. 단돈 한도 이론도 그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 주로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단합 또 뭐 어떤 그 뭐 외부의 손님들을 위해서 다 깍듯이 쓰는데 그런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용도를 혹시나 이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네. 그죠? 법이라는 게 변호사니까 아시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요. 저처럼. 예. 네네. 제가 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분이 다 얘기를 하시고 이제 최종 결론이나 판단은 시청자분께 맡기는 걸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이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자신들의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을 고발을 먼저 시작한 기재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고요. 그거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께서도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심재철 의원님은 발신자로서의 본인 스스로의 문제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특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명확하게 과거의 관례였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 약간 또 옆에 우리 양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를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뭐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너무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네. 양쪽 모두 반성 먼저 하고 네. 국민을 생각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경철 위원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뭐 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들 지금 제일 바쁜 철인데 뭐 국감이고 그다음에 예산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한데 공무원들을 만나서 지금 바쁜데 밤 11시, 12시까지 업무를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국회 업무나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들 오후 11시 넘으면 절대로 카드를 안 씁니다. 무조건 개인 카드 씁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들은 거기에 철저하다는 거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청와대는 의공들이 많아요. 어쩌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이 사실 초보 운전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였으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신의 실수를 또 인정해야 되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부정이나 부패가 없었다는 것을 네. 변소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뭐 내일 또 그 대정부 질문하고 나면 청와대가 어떻게 뭐 반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청와대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네. 실수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있을 이 뭐랄까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주목되는 이유가 청와대가요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있을 심재철 의원의 얘기를 마저 다 본 다음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대요. 이렇게 되면 이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정기국회를 거의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와이드.